안녕하세요. 닥터 필리프 심우철. 이경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안면거상 재수술이 첫 수술에 비해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첫 수술보다 어려우니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이 첫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에요. 듀얼 플레인이니 디플레인이 이런 플레인, 층이 중요한데 안면거상은 이런 층을 잘 분리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면거상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로 인해서 이런 층들이 좀 붙어 있겠죠. 그런 걸 유착이라고 부르고 그런 유착을 해부학적으로 잘 풀어주고 당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면거상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경우. 안면거상 수술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1년에 2mm, 3mm 정도는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이제 안면거상으로 올려놓은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효과가 없는 경우. 최근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데 백인들 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피하지방층 안면거상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에 또 재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어려운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칼기가 발생했다거나 얼굴이 울퉁불퉁해졌다거나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런 재수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수술보다 더 공을 들이는 거는 수술 전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분이 큰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재수술을 한번 더 결정하게 되셨는지 어느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개선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저희가 맞추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수술을 할 때 선호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D로 시작하고 둘 다 D로 시작하는 거죠? D로 시작하고 한 글자. 그럼요. 네. 재수술할 때는 듀얼 플레인보다는 D플레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D플레인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피판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런 혈액순환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당겨서 올리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라든지 근막이 추가적으로 찢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D플레인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술한 건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외국에서 한 케이스들은 정말 무서워요. 어디까지 어떻게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특히나 외국 분들은 재수술 이상은 거의 100% 디플레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깜짝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깜짝 질문. 당혹하지 마시고 훅 들어갑니다. 동공지진. 재수술비가 왜 비싼 거예요? 재수술비가 왜 비싼 거예요? 이게 참 왜 재수술이라고 돈을 더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수술은 층별로 분리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재수술은 모든 층이 다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층들을 다 하나하나 갈라줘야 되고 보통은 이물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또 다 제거하면 스마스가 중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 조직으로 다시 메꿔야 되고 시간이 결국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 더 어렵고 의사가 더 힘들다 해서 이제 당연히 그래서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첫 수술과 다르게 두 번째 수술은 합병증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방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조작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첫 수술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수술을 할 때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뭐 매 순간순간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집도를 하셨던데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외국 분이었고 안쪽에 피부만 박리는 상태로 칼기가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죠. 비후성 반응이 비후성 반응이 피부만 당겨놨다는 간접적인 증거겠죠. 역시나 들어가 보니까 스마스는 피부 박리를 통해서 굉장히 얇아져 있고 유착이 돼 있어서 그 종이짝 같은 스마스를 최대한 디플레인 방법으로 피부가 상하지 않게 방리해서 잘 교정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세 번째 재수술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첫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하지 못해서 한 6개월이나 뭐 1년 뒤에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만족을 못하고 또 방문을 하시면 그게 곧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유착은 많이 풀어야 되는데 피부에 혈액은 안 좋으니까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 수술보다 재수술을 선택하실 때 더 많이 알아보시고 더 많이 신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안면거상이라는 수술 자체가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생 한 번밖에 못한다. 잘못된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재수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조금 널리 알려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카더라가 있긴 카더라가 하지만 있죠. 저희가 3수술, 4수술까지 많은 케이스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재수술인 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흉터가 정말 최소화로 남아서 의료진이 모르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뭐 말씀을 못 하시거나 깜빡하셔서 그럴 네. 수도 있는데 꼭 의료진한테 말씀해 말씀을 주셔야 해주셔야 돼요. 되는 이유는 네. 재수술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맞아요. 네. 지혈제나 이런 마취 주사를 넣을 때도 층을 조금 달리해서 넣고 박리하는 기구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조금 주셔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띄워놓고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뭐 어디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함몰돼 있으니까 어떻게 정상 조직을 끌어서 메꿔야겠다 이런 플랜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이제 필드 자체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조금 당황스럽긴 맞아요. 하죠. 당황스럽죠. 네. 네. 요즘에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많은 곳에서 이제 안면거상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을 어디서 받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빌리프 심우철 이경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